광주의 한 아파트 안에 있는 축구장입니다. 열린 문으로 체구가 작은 한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다가와 들어온 아이를 축구장 밖으로 내보내고 문도 닫아버리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축구장 주변을 맴돌던 아이는 잠시 뒤 바로 옆 놀이터에서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뭐 이런 일도 있네요, 진짜. 양 변호사님, 2주 전에 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제보를 주셨네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아이가 12월생이라서 만으로 6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체구가 좀 작은 편이고요. 보통 학원에서 아파트 근처에 내려주면 거기서부터는 집까지 이제 본인이 애가 좋아서 킥보드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와 달리 지난 4일이었다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가지고 무슨 일인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이 둘이 갑자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 집으로요? 네, 모르는 아이들인데 놀이터에서 싸움이 났고 휴대전화 액정도 깨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는 애들이 와서 그러니까 혹시 뭐 누구 때렸니?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때렸으면은 뭐 경찰에 신고야? 약간 이렇게 좀 무섭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모른 척을 하고 그냥 가서 일단 놀이터로 갔답니다. 자, 집에 찾아온 모르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싸움이 났다 이러니까 혹시 너희들이 우리 애 때렸어?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일단 놀이터로 내려가 봤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한테도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 저희는 안 때렸어요. 자, 놀이터에 도착했을 당시 상황 제보자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아이가 CCTV 없는 데서 울고 있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손을 보여주면서 엄마 나 손이 부었어. 여기 빨개. 허리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옆구리도 주먹으로 맞았다고 배도 주먹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아니라고. 때린 거 아니야? 그래서 물었는데 안 때렸대요. 아이가 핸드폰을 뺐기 때문에 아이 말을 안 믿어준 거를 되게 후회가 되거든요. 저도 사과를 하고 아들한테 억지로 사과시켰는데 너무 그게 좀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때 알아주지 못했던 게. 자, 내 아들이 울고는 있었지만 일단 다른 아이의 휴대전화가 깨져 있으니까 일단 우리 애가 저지른 일인가 보다 싶어서 사과부터 하셨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놀이터에 가보니까 아들은 울고 있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좀 웃고 있었대요.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중에 한 아이가 아들이 축구장에 들어와서 내보냈는데 휴대전화를 던지고 도망을 갔다면서 모서리가 깨진 휴대전화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 연락할 일 있으면 하겠다며 제보자 전화번호를 받아갔대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 같아요. 네. 자, 이때 제보자의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손 부었어. 허리랑 옆구리랑 배를 주먹으로 맞았어. 라고 말을 해요. 제보자가 아이들한테 아들 때렸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안 때렸다고 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휴대전화 액정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가 사과를 하고 아들에게도 사과를 시키고 깨진 휴대전화를 수리를 해줬던 건데 게다가 아들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 물건 던지면 안 돼 이런 말까지 해줬는데 아들이 집에 갈 때까지도 억울하다는 듯이 계속 우는 겁니다. 제보자 지금 생각하면 아들을 믿어주지 못했던 게 가장 미안하다고 해요. 자, 이 엄마는 휴대전화가 깨졌으니까 뭐 고쳐달라 뭐 어떤 요구가 있겠거니 해서 연락을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저녁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래서 일단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이 뭔지 일단 눈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CCTV를 보려고 관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날 저녁 늦게 하긴 했어요. 가기 전에 너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걸 왠지 오늘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뭔 일이 있었을 것 같고. 물어 내려면은 전화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혹시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나? 그래가지고 갔는데 보자마자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고. 원장님 일단 만 6살 이 제보자 엄마의 아들 일단 체구가 작으니까 뭐 따로 저희가 표시는 안 했지만 누군지 알겠네요. 네. 지금 이게 일방적으로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보자는 아이들이 설마 거짓말을 하겠냐 생각을 했는데 CCTV를 확인하고는 충격을 받고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10명의 아이들이 그 한 명 그 제보자의 아들을 둘러싸고는
뒷목을 잡고 막 들어 올리고 또 집어 던지기까지 하는 모습까지 있었고요. 아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안고 번쩍 들어 올리고 아이 다리를 붙잡아 가지고는 예, 저런 행동들을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아들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하고 아들의 손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발을 차르는 듯한 액션까지 취하니까 당연히 이 아이 입장에서 엄청 공포스럽죠.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 주변으로 큰 아이들이 빙 둘러싸가지고 놀리는 듯한 모습도 있다 보니까 제보자는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 아들을 힘들게 한 거에 대해 가지고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도대체 왜 그냥 무작정 저렇게 때린 것 같진 않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고 봤더니 놀이터 바로 근처에 있던 축구장에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아들이 이제 사실 킥보드를 타고 오던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집에 오다가 축구장에서 노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놀고 싶었는지 축구장 골대, 여기 축구장입니다. 골대 그물 사이로 뭐 빈 페트병 같은 거 던지고 뭐 축구공도 이제 들었다 놨다 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또 킥보드를 타고 축구장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들어오네요. 예, 들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축구장에 방해가 되니까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는데 나가라. 또 아들 입장에서는 또 닫힌 문 또 흔들 수밖에 없겠죠. 흔드니까 한 명이 또 문을 발로 차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자, 아들도 일단 내보냈습니다. 지금. 내보내니까 지금 문을 예, 잠그네요. 막 문을 또 흔들고 하니까 나 들여보내줘. 발로 차고요. 발로 차니까 또 아들도 똑같이 발로 차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결국은 축구장 근처에 이렇게 이 맹걸던 이 제보자 아들, 이 축구장 쪽에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어떤 아이의 휴대전화 그걸 집어 던지고 다른 아이들이 달려오니까 놀라가지고 아마 어떤지 하여튼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던진 거예요. 액정이 깨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축구장에 있던 아이들 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결국 제보자 아들 끌고 그 다음 장면이죠. 놀이터로 이동해서 이 휴대전화 수리비 내놓으라면서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머니도 우리 애 잘못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자기 자녀보다 이제 나이도 많고 덩치도 큰 형들 여럿이 6살짜리 꼬마한테 저렇게 한 거는 좀 이건 상식선을 많이 벗어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보자 얘기 이어서 더 들어보시죠. 웬만하면 그 이야기를 안 꺼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꺼내요, 그 얘기를. 잠자기 전에도 너무 힘이 강력했어. 너무 무서웠어. 나 울고 있었어. 같은 아파트잖아요. 같은 학교다. 그러니까는 나 놀이터 어떻게 가? 엄마 나 무서워 지켜줘 그러고. 자, 원장님. 일단 제보자에 따르면은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이 가해 학생들이 아파트 잔지 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이 아들과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들도 지금 그걸 인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두려움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내가 놀이터에 어떻게 가겠냐, 저 형 좀 혼내줘, 나 무서워 등등등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겉으로는 밝아 보일진 모르지만 그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로 봐서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무 염려되다 보니 심리 상담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근데 이제 앞서 보시다시피 그 영상 속에 가해 뭐 이 녀석들도 꼬마잖아요. 다 초등학생이에요. 예.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7명인데 그중에 6학년이 5명이었고 4학년이 2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가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아이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한 아이가 문자로 죄송한데 혹시 제가 뭘 잘못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CCTV에서 어떤 행동이 문제였는지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저 보신 게 지금 아이의 답변인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답변을 보낸 아이가 가장 심하게 그 제보자의 아들을 폭행한 주범격이랍니다. 물론 이 일을 두고 몇몇 학부모들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뭐 보다시피 모두 다 촉법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안 되겠지만 반성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제보자분의 어떤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죠.
아들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게 또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사람을 향해 페트병을 먼지에 던졌다거나 축구장에 있는 아이들은 살살 내보내는데 이 아들이 막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던지고 달아났다는가 이런 식으로 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어서 그 부분도 CCTV 영상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뭐 소송을 하기까지도 좀 각오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단 이 가해 학생들은 지금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됐다고 하네요.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